누구나 상상해봤을 법한 일확천금의 꿈. 고수익을 미끼로 한 가짜들의 유혹. VIP 추천 종목이나 증권 주요 자료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 괜찮으시죠? 그리고 그 함정에 갇힌 사람들. 순간의 선택은 돌이키기 힘든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진짜 멍청한데 그때는 그걸 못 느꼈죠. 시작은 그 사람을 만나면서부터였습니다. 투자 정보를 공유해 준다기에 들어간 SNS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유명 인사. 채팅방 안에서 그는 선생님으로 불렸습니다. 바로 언론인 출신의 경제 전문가로 알려진 선대인 씨를 사칭한 인물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이 선대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왔어요. 선대인으로 해서 이렇게 자기가 우량주나 자기 수강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경험이 많으니까 자문을 해주겠다. 초대된 채팅방에는 이미 20-30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며칠 만에 수십억 대의 수익을 냈다는 인증글이 올라왔습니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억을 투자했는데 이렇게 뭐 50, 80억 이렇게까지 큰 수익을 누가 얻었다는 돈.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가 되니까 믿을 수밖에 없죠. 저 사람들도 다 바람잡이였던 거네요? 네, 다 공범인 거죠. 모든 게 철저히 짜인 각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한 사람. 바로 선대인 씨의 비서라던 박서연이라는 인물이 최 씨에게 접근해 오는데요. 자기 비서라고 여기를 이제 추천을 해가지고 여기를 이제 그 친구 초청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라 그러더라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진짜 내가 멍청한 거야. 그때는 이제 그게 거의 딱 빠져버리니까 저것도 모르고. 그녀는 참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선대인 씨의 강의 일정이라며 호의를 베풀었고 혼자만 알라며 급등주까지 추천해 주었죠. 그리고 피해자가 의심할 새도 없이 그들은 지체 않고 첫 번째 미끼를 던집니다. 즉시 출금이 가능한 수익금을 눈앞에 던져준 것이죠. 이게 누구한테 옆에도 이야기를 하지 마라. 옆 사람 가족한테도 이야기를 하지 마라. 국내 주식을 다 내가 매매를 하고 홍콩 주식을 투자해라. 국내 주식은 어차피 앞으로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때부턴 속전속결이었습니다.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홍콩 주식거래 앱을 깔도록 유도했고 투자금은 알려준 계좌로 입금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두가 진짜 주식 사이트를 감쪽같이 베낀 가짜였습니다. 아니 저렇게 앱까지 만들면 저라도 속겠어요. 첫 투자금 1,000만 원은 며칠 만에 수억으로 불어났고 유혹은 강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 피해를 보신 금액이 한 어느 정도? 5억 8천 정도 돼요. 5억 8천 정도. 그래가지고 뭐 돈 이제 노후자금 좀 있는 거하고 집 담보를 집도 뭐 반 이상은 다 날아가 버린 거죠. 결국 집담보로 대출을 받고 노후 자금까지 탈탈 털어 투자에 올인한 최 씨. 사기꾼들은 이제 최 씨를 놓아주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수익금을 출금하려면 커미션, 즉 중개로부터 입금하라며 또다시 미끼를 던졌는데요. 원금이 1억 5천이에요. 근데 이제 커미션이 이게 18%를 내니까 10억이면 예를 들어서 18%는 1억 8천 하니까 그러면 20억을 남기면 3억 묵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커미션을 참 막 넓혀버린 거예요. 아니 중개료가 억대인데 중개료부터 내라고요? 그쵸. 심지어 수익금을 수십억까지 올리며 애를 태우기까지 했습니다. 최 씨는 출금하면 중개료부터 주겠다고 애걸했지만 소용없었죠. 그리고 피해자 최 씨가 사기라는 것을 알아차렸을 땐 이미 그들은 연락을 끊고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한 수십 번 진짜 그 영상에 올라가 뛰어내려보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지. 가가지고 정리되지 뭐 마이너스 보면 뭐 살 길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누구한테 이야기도 못하니까 혼자서. 대출도 받으셨고요. 노후 자금을 다 털어넣으셨는데 안타깝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방송에 나오는 유명 투자자가 이거 내가 운영하는 투자방이다. 이렇게 하고 초대를 한다면 누구든 혹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앞서 보신 피해자의 경우에는 선대인 씨 개인 방송을 자주 시청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신뢰가 굉장히 두터웠습니다. 그러면 이 피해자의 정보를 미리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했을 수도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조금 희박합니다. 일단 이분의 경우 리딩방을 참여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고 선대인 씨 하면 투자에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잘 아는 유명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칭에 활용됐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대부분 무작위로 광고 문자를 이렇게 보내는 식입니다. 그럼 도용의 피해자였던 선대인 씨, 그 선대인 씨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제가 오늘 스튜디오 녹화에 오기 직전에 선대인 씨와 연결이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 바로 여기에서 선대인 씨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심지어 저를 잘 아는 지인들조차 그런 사칭 채널이 뜨면 혹시 당신이냐 하고 이렇게 연락이 오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요. 저희 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 가입 외에는 절대 어떤 형태로든 그 리딩방이라든지 사칭 채널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속지 마시고요. 절대 속지 말라는 말이 와닿는데 그러면 그 비서라는 박서연이란 사람, 그 사람도 없는 사람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비서라는 직책도 없고요. 또 박서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직원도 없다고 합니다. 투자 사기를 당한 분들도 그렇지만 이 도용당한 분들, 선대인 씨 같이 내 이름이 도용된 분들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피해자들이 찾아와서 위협을 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면서 진짜를 조롱하기도 하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경찰 신고를 하면 피해자가 신고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피해자가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누구를 고소할 것이냐, 그 고소 대상자를 저희가 직접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름과 얼굴이 도용을 당해도 사칭 범죄를 저지른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워 고소도 쉽지 않다는데요. 사기꾼들도 이 사실을 아는 듯 더 대범하게 행동했습니다. 제가 있다라는 그 방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물어봤어요. 황현입니다. 제가 황현인데요. 그럴 때 저한테 저 깜짝 놀라게 제 유행어를 쓰시더라고요. 왜 이래 아마추어가 지금 이런 걸 하더라고요. 이쯤 되니 누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피해자인 유명한 경제 전문가이자 황현희, 유재석 씨 등과 함께 유명인 사칭 범죄 해결을 위한 모임의 일원인 김영익 교수를 만나봤습니다. 몇 개월 만에 혹은 1년 만에 수억을 벌었다. 이런 거 사칭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거의 매일 관련 포털 사이트에다 신고해가지고 없애고 있는데요. 어떤 때는 한 주에 40여 개도 없앤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해도 그때뿐. 진짜 같은 가짜 계정은 어느새 또 활기를 쳤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가짜 김영익 교수 중 한 명을 직접 접촉해 보기로 했습니다. 김영익 교수가 맞느냐는 질문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맞다고 말하는 가짜 김 교수. 200% 이상 고수익이 보장된 공모주를 현재 가격보다 40%나 저렴한 특별 공급가로 살 수 있게 도와준다며 입금을 유도했는데요. 에이, 저게 말이 됩니까? 애초에 저런 기업 공급가는 없는 거죠. 신뢰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유명한 교수나 아니면은 주식 쪽에서 유명한 작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사칭을 하고 일단 믿기 때문에 들어간 거고, 믿기 때문에 다른 사건보다 조금 더 투자금이 큰 편이에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사칭당한 유명인 분들을 여기 화면에 담아봤는데 화면을 꽉 채워도 모자랍니다. 백종원 씨 얼굴 보이고요, 유재석 씨, 김고은 씨 보이고 또 손흥민 선수도 보입니다. 네, 사칭 행위 자체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것도 사칭 피해 당사자가
가해자를 직접 특정을 해야 되고요. 또 초상권 침해로 재산상 또 정신적 피해를 받은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예, 안동준 기자는 직접 김영익 교수 만났잖아요. 진짜 김영익 교수 그리고 가짜 김영익 교수 어떻게 감별할 수 있습니까? 네, 가장 큰 차이점은 가짜는 조바심을 낸다는 겁니다. 제가 투자금 입금을 미루자 최대한 빨리 부탁한다. 또 전화번호를 남겨달라는 등 자신의 초조한 마음을 바로 드러냈습니다. 지금 내용을 쭉 보니까 안 기자가 피해자들이 당한 걸 역공해 준 것 같아요. 네, 본인도 당해보니까 아주 안절부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번호도 알려주지 않고 그대로 잠적했습니다. 아, 요 상태로 끝입니까? 네, 맞아요. 아, 이렇게 잠적을 하셨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 사람들을 잡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네, 쉽지는 않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다음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남은 건 유명인을 사칭한 가짜 이름뿐. 감쪽같이 사라진 그들을 찾을 수는 있을까? 지난 4월 검거된 180억대 리딩방 사기 조직의 사례를 좀 더 취재해봤습니다. 범인의 핵심이 좀 외국인이다 보니까 외국인이 국내 피해자들과 원활하게 대화하기 위해서 통역책이 필요했고요. 국내 총책은 이런 통역책을 공급하는 역할까지도 했습니다. 통역책을 온오프라인으로 나눠 총 10명 이상 고용할 정도로 치밀함을 보인 것도 과거와는 다른 점입니다. 가장 특이한 점은 유명 투자 전문가로 불리던 교수가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은 가상의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의심을 피하려고 이 교수와 관련된 가짜 기사를 담은 웹페이지까지 조작했는데요. 야, 기사까지 만들어냈다는 게 놀라운데요. 조직원만 20여 명. 국내 총책 등 17명은 붙잡혔지만 조직의 핵심인 외국인 해외 총책은 여전히 잡지 못한 상황. 그래서 10월부터 집중 수사에 들어가서 올해 그냥 3월 하순까지 그 수사가 이어졌고 한두 달 정도 후에 검거 사례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타고 올라가서 범행 조직을 최대한 밝혀낸 게 올해 3월까지 진행이 된 겁니다. 수사 과정을 보니까 수사의 윤곽을 잡는 데만 해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돈 다 빼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상당한 성과를 보였다고 볼 수 있는 이 사건도 첫 검거까지는 몇 달이 걸렸지만 아직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해외 총책은 인터폴 수배 중이거든요. 이런 리딩방 조직들은 대부분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서 해외 서버를 이용하고 또 대포 통장을 이용한 돈 세탁으로 수사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거 걸리지 않는 게 중요하겠다, 예방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 드네요. 네,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지 설명하기 아주 좋은 사례를 제가 직접 겪었습니다. 그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취재 도중에 저한테 갑자기 전화 한 통이 걸려온 건데요. 경찰과 인터뷰 도중 기자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미국 기준금리가 동결이 되면서 주식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요. 기존에 매수해놓으신 종목은 조금 있으신 거죠, 고객님? 네, 좀 있어요, 지금. 네, 저희는 증권 어플 회사고요. 리딩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회원 가입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아니니까 안심하시고 저희 쪽에 정보 활용하시면 되시는 부분이고요. 이거 리딩방 사기 업체에서 안 기자한테 직접 연락이 온 거예요? 네, 저도 저 때는 잘 몰랐는데요.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설명해 준 대로 업체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리딩 업체는 아니라는 설명과는 달리 코칭 서비스라는 애매한 이름으로 투자 종목을 추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투자 자문업으로 등록도 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이 사이트의 서버가 외국이냐 국내이냐를 알고 싶을 때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들어가면은 창이 있고요. 이 창에다가 이 www 3개를 빼고 그 다음부터 주소를 넣으면은 서버가 국내이냐 외국이냐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자기 편의상 비용상 외국에 서버를 둘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의심해 볼 만한 서류는 됩니다. 네, 이렇게 검거가 어렵다 보니까 아예 당하지 않는 게 중요할 텐데 이미 당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떻습니까? 검거를 하면 투자금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네, 검거된 후에 범죄의 수익이 있으면 추징하거나 몰수를 합니다.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도 기소 전 추징이라고 해서 사기꾼의 재산을 확보하면 최대한 몰수를 해서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다행이네요. 근데 사실 쉽지는 않죠. 앞서 보신 180억대 사건의 경우에도 외국인이 조직의 핵심이었던 만큼 이미 외국으로 상당한 자금이 빠져나간 후였는데요. 그래도 핵심 법인 자산을 파악해서 억대의 추징금을 확보하긴 했지만 워낙 피해가 크다 보니까 피해금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이게 사기라는 걸 좀 빨리 인지했을 경우 계좌를 정지한다든지 뭔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네,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영장이 없어도 곧바로 계좌 지급이 정지가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리딩방 사기에 사용된 은행 계좌를 지급 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둘 다 사기인데 왜 다릅니까? 네, 투자 정보 제공처럼 용역이나 재화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예, 저희가 본 것처럼 금융범죄 수법은 날로 진흥화되고 있는데 법 개정은 이 속도를 못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확인한 팩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고통받는 피해자가 없는 그날까지 저희 팩트 추적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고맙습니다.